지난 테슬라가 갖춘 독보적인 AI 기술력을 소개하는 영상에서 그들이 현재 갖춘 미래 AI의 핵심 경쟁력을 두 가지로 나눠보았습니다. 그들이 2018년도부터 갖춰온 막대한 데이터를 비롯해 직접 테슬라 자동차와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FSD 칩셋을 개발하며 갖춰온 온디바이스 컴퓨팅 파워가 그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온디바이스 AI가 뭔지, 이것이 왜 미래 AI 기술 경쟁력을 논할 때 중요하게 주목해야 하는지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음 이야기를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이야기하고 있는 AI의 핵심 개념에 대해서 완벽하게 감을 잡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이런 개념을 참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어디를 봐도 늘 비슷하게 설명하지만 한 번에 와닿지 않았다면 오늘 이 그림 한 장으로 개념을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왼쪽의 데이터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 즉 숫자로 변환을 해주고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서 학습을 합니다. 학습이 완료되면 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이 모델에 내가 학습할 때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으로 넣어주었을 때 이 모델을 통해서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판단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가장 간단하게 학습시킬 변수가 딱 한 가지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진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영상 속 표는 학점별로 회사 합격률을 나타낸 표입니다. 학점이 높을수록 점점 합격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 표 안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3.0 미만일 때는 합격률이 10% 정도이고 3.3일 때는 30%, 3.4일 때는 28%. 이렇게만 봤을 때는 학점이 높아진다고 무조건 합격률이 좋지는 않지만 학점이 높을수록 합격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띠고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그럼 기계는 어떻게 학습을 해서 이런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래프로 한번 그려봅시다. X축은 학점, Y축은 합격률로 해서 각 데이터를 점 찍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표현하는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을까요? 이 그래프가 가장 추세를 잘 표현한다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차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데이터와 컴퓨터가 그린 그래프 간에 각 구간별 오차를 계산해 전부 더하면 그게 실제 데이터와 예측 그래프의 오차입니다. 그러면 오차를 가장 작게 하는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네요. 이 그래프는 1차 그래프이니 y는 wx 플러스 b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학습 과정이란 컴퓨터가 주어진 데이터를 통해서 w와 b 값을 학습시켜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변수가 학점 한 개밖에 없는 아주 단순한 모델이지만 변수가 많은 모델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변수가 늘어나는 만큼 우리가 학습할 모델도 y는 w1 곱하기 x1 더하기 w2 곱하기 x2 더하기 w3 곱하기 x3 플러스 바이어스 이런 식으로 식은 좀 더 복잡해지지만 결국 원리는 똑같습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w1과 w2, 바이어스 등의 변수들을 이렇게 저렇게 변환시키면서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선을 만들어내면 이게 바로 모델이 되는 겁니다. 즉, 기계를 학습시킨다는 의미는 데이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수식을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면 인공지능이 학습하고 예측 판단하는 과정을 이해하신 겁니다. 요즘 많이들 알고 있는 딥러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고 다만 인공신경만 기반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 뇌의 뉴런과 시냅스 구조를 모방해서 이 사진처럼 여러 개의 뉴런으로 표현된 노드들의 입력을 넣고 아까 보여줬던 W와 바이어스를 이용해서 연산을 통해 입력층부터 가운데 은닉층을 거쳐 출력층까지 이어지는 연산을 통해 W와 바이어스를 학습시키는 과정입니다. 은닉층의 개수를 점점 늘려가며 학습을 시켜보니 기존에 사용하던 모든 알고리즘을 뛰어넘는 성능이 나오자 요즘 대부분의 인공지능을 연구하거나 활용하는 사람들은 딥러닝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AI 모델은 수많은 데이터를 활용해 학습하기도 하고 또 매우 복잡하게 얽힌 신경망 구조를 통해서 학습되지 않은 인풋 데이터에 대해 예측, 판단된 아웃풋을 출력해냅니다. 모델에 인풋이 입력되었을 때 아웃풋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은 수많은 양의 부동소수점 연산의 연속입니다. 부동소수점 연산이란 소수점을 사용하여 실수를 표현하고 연산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띠는데 여기서 S는 부호를 나타냅니다. 즉 0이면 양수, 1이면 음수입니다. 그리고 F는 가수 부분이며 1.xx 형태의 이진수입니다. 2는
지수 부분이며 이는 127을 가장 작은 지수로 하는 이진수로 표현됩니다. 자세한 이야기야 어찌됐든 사실 부동소수점 연산은 컴퓨터 입장에서 굉장히 간단한 연산입니다. 다만 그 양이 아주 많을 뿐이죠. 연산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부분 AI 모델은 서버단에 주로 학습되고 학습된 모델을 사용해서 추론하는 과정 역시 서버단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챗GPT가 바로 그런 식으로 동작하죠. 우리가 핸드폰에서 챗GPT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오픈AI가 갖추고 있는 거대한 서버에 통신을 통해 접속해서 디바이스로 그 결과값만 받아오는 방식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버의 통신을 통해 접속해서 활용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버단에 컴퓨터가 연산을 하고 그 결과를 디바이스로 보내주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무선으로 연결되어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상당한 딜레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동차를 타거나 드론이 하늘을 날거나 로봇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순간적으로 빠른 인지와 판단이 필수적인데 기지국과의 거리, 통신 음영 지역 등 현재 위치에 따라서 통신이 불안정한 경우 즉각적인 처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부동소수점 연산을 CPU보다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된 GPU가 CPU 내부로 들어가면서 많은 발전이 있어 왔습니다. 다시 말해 디바이스도 AI 모델 연산이 돌아갈 수 있게 되면서 서버와 통신하지 않고 디바이스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한 장점은 더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고용량 고에너지를 소모하는 서버를 굳이 구축하지 않아도 되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올리지 않으니 개인정보 이슈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지나면서 교통 데이터를 수집하다 사람들의 얼굴이 촬영되어도 AI 연산에 필요한 정보만을 인식하고 나머지를 버리거나 아예 얼굴 자체를 블러 처리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반도체 칩의 기술 발전이 이런 상황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전에 대부분의 디바이스에서는 MCU 정도 되는 수준의 낮은 연산 처리만 가능한 반도체를 사용해도 웬만한 기능을 대부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시스템의 집적도가 낮았고 단순한 기능을 수행했던 것이죠.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이나 자동차와 같은 디바이스는 내부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얽힌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량이 급증하고 다양한 센서나 디스플레이 등 요소 부품들을 제어하면서 통신도 해야 하다 보니 AP급 ARM CPU, 그 중에서도 코어가 여러 개 들어가는 CPU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GPU가 CPU 안에 내장된 제품들을 넘어 최근에는 AI 연산에 최적화된 아예 새로운 아키텍트로 설계된 NPU가 개발되는 방향으로 반도체 기술이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기술은 반도체 내부에서의 연산 유닛의 병목 현상을 유발했던 폰 노이만 구조를 아식보다 더 낮은 소비 전력을 가지면서 연산과 기억을 병렬로 수행하고 인간과 뇌의 신경망 구조를 모방한 뉴로모픽 기반의 NPU 칩셋 기술이 등장하면서 온디바이스 AI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PU, GPU, FPGA, ASIC, NPU 등을 성능과 전력 소모 등으로 구분해보면 어떤 제품이 어디에 가장 적합한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저전력에 학습과 추론의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NPU 반도체 시장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거의 모든 AP를 만드는 제조사들이 NPU를 내장하는 것이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AI 기반의 플랫폼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아래 그림처럼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번은 처음 언급했던 클라우드 AI로 AI 모델을 생성하고 생성된 모델을 통해 추론하는 과정을 모두 고용량, 고에너지의 중앙 집중식 클라우드에서 처리해주고 결과만 디바이스로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이때 서비스에 따라 앞에서 언급한 클라우드 기반의 AI는 연결된 디바이스가 늘어날수록 클라우드의 부하가 증가하고 네트워크 통신의 지연으로 인해 병목 현상이 생겨 시스템 전체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바로 엣지 컴퓨팅, 즉 2번입니다. 엣지 클라우드 기술은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과 인공지능 학습에 대한 부분은 클라우드에서 맡지만 추론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별도의 독립적인 엣지 클라우드에서 처리함으로써 메인 클라우드의 로드를 분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통신 대기 시간 측면에서 중앙 집중형 클라우드 기반 AI를 보완할 수 있고 응답 시간을 단축하거나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여전히 네트워크 트래픽은 그대로 발송할 수밖에 없겠죠. 디바이스들의 개수가 더 많이 늘어나서 엣지 클라우드에서도 병목이 생기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바로 3번입니다.
디바이스 자체에서 높은 컴퓨팅 환경을 구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는 퀄컴이나 엔비디아와 같은 회사에서 저가형의 인베디드, GPU, NPU가 등장하면서 단말단에서 AI를 처리하는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클라우드 없이도 단말 내에서 복잡한 딥러닝 모델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데이터 통신에 따른 비용도 저감될 수 있고 고용량, 고에너지의 서버 구축 비용도 절감되겠지요. 애플의 경우도 온디바이스 AI의 좋은 예시가 됩니다.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 2023년 WWDC에서 애플은 제품에 탑재한 AI에 대해 소개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과 같이 대형 언어 모델을 클라우드로 연결하는 인공지능 서비스 대신 기기에서 구동하는 AI에 더 집중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애플은 이날 혼합현실 헤드셋 비전 프로와 최신 칩 MT 울트라와 같은 신제품을 소개하면서 한편으로는 제품에 녹아든 AI 기술을 10여 가지 이상 소개했습니다. 여러 가지 AI 기능을 설명했지만 여기서 애플은 AI라는 단어를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고 대신 다소 학문적인 트랜스포머나 머신러닝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특히 특정 AI 모델이나 학습 데이터 또는 향후 개선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신 단순히 제품에 포함된 AI 기능에 대해서만 언급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애플이 제품을 다루는 방식이지요. 팀 쿡 애플 CEO는 우리는 AI 기능을 제품에 통합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AI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AI 기술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제품 전반에 AI를 스며들게 한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오픈 AI와 같은 소프트웨어 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회사들과 하드웨어 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회사들은 같은 AI를 다루는데도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AI 관련 영상에도 언급했듯 AI 개발의 최종 목표는 AGI, 즉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범용 인공지능일 것이고 이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 테슬라, 삼성전자 모두 같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자사가 가장 잘 활용할 수 있고 최대 이익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그 끝에는 결국 지능의 하드웨어 옷을 입은 로봇의 형태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온디바이스 컴퓨팅 파워를 갖춘 AP를 가진 업체는 미래의 큰 경쟁력을 갖추게 되겠지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온디바이스 AI는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외국으로 여행을 가면 실시간 번역 기능이 필수이죠. 그런데 국가에 따라서 통신망의 음영 지역도 있고 통신 품질이 좋지 않은 지역도 굉장히 많아지면서 클라우드 기반 AI 경우 제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스마트폰 앱에 언어 학습 모델을 내장하고 있다면 네트워크 상태와 관계없이 실시간으로 대화가 가능하게 되겠죠. 자율주행 자동차는 여러 번 예를 들었으니 말할 것도 없고 최근 우리 주변에 많이 보이는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등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는 빠른 속도에 비해 안전장치가 잘 갖춰져 있지 않지요. 전용도로가 없다 보니 사고가 나기 쉽고 또 사고가 나면 그만큼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이때 사람의 시야에서 벗어난 곳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자동차나 사람을 인식해서 속도를 줄이거나 핸들을 틀어주거나 하다못해 알림만 줄 수 있어도 사고율을 굉장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전동 킥보드의 AI 적용이 이미 적용되어 있는 사례들도 있지요. 마지막으로 이전 영상에서 지금이 블루오션이라고 강조드렸던 로봇 분야에서도 그 활용성이 극대화될 것입니다. 배송 로봇이 자율주행을 하거나 휴머노이드 로봇이 산업 현장에서 작업자들을 도와 일을 할 때 더 빠르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AI 모델이 디바이스 단으로 내려온다는 것이 AI 기술의 손과 발이 되는 격이 되는 것이죠. 오늘 살펴본 미래 AI의 핵심적인 경쟁력이 될 온디바이스 컴퓨팅 파워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앵지 유니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